예, 안녕하세요. 네, 센스잉이 은사이와 함께하는 세계사 이야기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두 번째 주제로 함께 다룰 겁니다. 아마 첫 번째 주제에서 우리가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이집트 문명, 그리고 인도 문명과 중국 문명, 그리고 이제 에게 문명, 히타이트, 헤브라이, 그다음에 뭐 페니키아 이러한 민족들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중국사로 나갈 거예요. 전반적으로 우리가 큰 틀로 바라보았을 때 이 세계사가 구성되어 있는 것은 이제 중국사, 그 다음에 유럽사가 이제 큰 틀을 자리 잡고요. 그 중간중간에 뭐 동남아시아라든지 서아시아, 그 다음에 아메리카 이러한 내용의 역사들이 이제 들어가 있게 될 겁니다. 이제 그 중에 먼저 중국사에 대해서 살펴볼 거고, 그 주제는 바로 춘추 전국시대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 거 중국사는 여러분들이 그 왕조를 좀 기억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난 시간에 아마 하나라 전설의 나라였고, 문헌 기록에는 존재했던 나라, 그 다음에 상나라, 은허라고 하는 것이 발견이 되고 한자의 기원이었던 갑골 문자가 발견되었던 나라, 그리고 바로 상나라를 물리치고 세워졌던 주나라로서 천명사상과 덕치주의를 기본으로 해서 봉건제도라고 하는 것으로 나라를 다스렸던 것까지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 주나라가 이제 무너지게 되는데요. 우리는 주나라를 크게 이제 서주와 동주로 나누게 되는데요. 서쪽의 수도에서 동쪽으로 이제 이동을 하면서 바로 춘추 전국 시대로 돌입을 하게 됩니다. 주나라의 마지막, 서주의 마지막 왕이었던 이제 유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절세의 미녀를 사랑을 하게 됩니다. 포사라고 하는 여성인데요. 포사는 어떤 걸로 되게 유명했냐면 웃지 않는 걸로 되게 유명했대요. 웃지 않는데 너무 이쁜 거야. 그래서 걔를 왕비로 삼았는데 어떻게 해서든 웃게 하고 싶은데 누구도 부르고 개그맨도 부르고 했는데 웃지 않는 거야. 그런데 이때 주나라에서는 봉화제라고 하는 게 있었거든요. 이제 전쟁이 났다고 하면 이제 봉화를 올려서 막 서울까지 알리는 건데, 그게 실수로 봉화가 다 울려진 거죠. 그런데 그걸 보고 이 포사가 활짝 웃은 거예요. 그거에 또 유황이 반해가지고 이제 자꾸 그 봉화를 올리게 한 거죠. 그러자 우리 뭐 양치기 소년 알죠? 그런 것처럼 이제 그 주변에 봉건 제후들이 이것들을 이제 믿지 못하게 되면서 이제 그만큼 주나라 말기에 뭔가 혼란스러운 것들이 이제 이러한 내용으로 나타내죠. 그래서 이후에는 봉화가 올라도 제후들이 이제 오지 않는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면서 주나라가 몰락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그 뒤에 이야기를 우리가 춘추 전국시대라고 부릅니다. 이번 이제 순서대로 여러분들 앞으로 선생님 계속적으로 나갈 텐데 꼭 알아두세요. 춘추 시대는 이제 공자라고 하는 사람이 춘추라고 하는 책을 써서 그 시기의 내용을 다루었기 때문에 우리가 춘추 시대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전국 시대는 전국 그 시대에 유명한 그러한 학자들, 그러한 유명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실어놓은 책이 전국책인데, 그래서 우리가 춘추 전국 시대라고 이렇게 나눠서 조금 구분을 해서 부릅니다. 공통된 특징도 있고, 그다음에 춘추 시대와 전국 시대가 좀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춘추 시대, 전국 시대 전반적으로 이 이전과 어떻게 변화되었는지에 대해서 오늘 아시면 되겠고, 두 번째로는 춘추 시대와 전국 시대는 또한 어떠한 부분에 대해서 다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파악을 하시면 오늘 수업 성공이 되겠습니다. 자, 한번 춘추 전국 시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춘추 전국 시대 우선 성립 부분에 살펴보면요, 방금 이야기했듯이 바로 주왕실이 약화된 거죠. 주왕실이 약화된 겁니다. 주나라 왕실이 약화되면서 어떤 현상이 발생을 하게 되냐면 저쪽 위쪽에 견융족이 침입을 하게 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견융족이 침입을 하자 봉화가 안 올라가는 거야. 그러면서 주나라가 수도를 옮길 정도로 큰 위기를 맞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춘추 시대로 돌입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춘추 시대라고 하면 이제 춘추 오패라고 이야기를 먼저 합니다. 이제 춘추 시대 중에서도 5개의 힘 있는 나라가 먼저 권력을 잡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는
어떠한 구호를 이야기하냐면 존왕양이라고 하는 구호를 내비치면서 자기가 권력을 장악하죠. 즉 아직은 주나라라고 하는 나라가 있는 거야. 그래서 그 주나라를 우리가 보필한다. 내가 대표로 보필하고 이 중국을 우리가 지키기 위해서 내가 이 패자의 자리에 앉는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어쨌든 뭔가 약속들을 보호하면서 자신들이 권력을 잡는 그러한 모습을 띠는 게 바로 춘추 시대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조금 막 잔혹하거나 막 이런 현상은 아니에요. 대표적으로 아마 여러분들 지도에 나와 있을 텐데요. 자주 나오는 지도입니다. 그래서 춘추 5패. 그 다음에 이 시대가 지나가면 이제 전국 시대로 넘어가는데요. 전국 7운의 시대를 맞게 됩니다. 이때는 주나라라고 하는 그 왕실을 완전히 무시해요. 이때는 명분상 주나라라고 하는 왕실을 우리가 보호한다라고 하는 명분으로 얘들이 나름의 그 질서 안에 있었다면 이때는 바로 힘이 있는 자가 무조건 짱인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가 약육강식의 시대다라고 합니다. 약한 자는 잡아 먹는 시대에 돌입하게 되는 것이 바로 이 전국 시대가 되겠습니다. 이 시기에는 영토 국가라고 하는 각각의 영토를 차지하고 나아가는 그러한 모습들이 보이고요. 제목을 적어줄까요? 정치적인 부분을 먼저 다루면 영토 국가로서 우리가 이제 명확한 완전히 명확하진 않지만 어쨌든 경계를 두고 여러 나라들이 세워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군현제라고 하는 게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거 이제 좀 중요합니다. 군현제라고 하는 게 등장을 하게 되죠. 주나라는 이제 봉건제에 대해서 여러분들 아마 살펴봤었을 거예요. 왕이 자기의 지역을 다스리고 나머지 지역은 바로 그 제후들에게 나누어 주어서 그 제후들이 그곳에서 자치적으로 그것을 다스리는 거죠. 그래서 군사적인 봉사와 공납들만 받는 그러한 시스템이 봉건제였다면 이 봉건제가 주나라가 무너지고 생긴 게 바로 춘추 전국시대잖아요. 그러니까 좀 더 강력한 왕권을 바탕으로 해서 왕이 각각의 군현을 두고 그곳에 왕이 임명한 지방만을 파견해서 다스리는 그러한 시스템이 도입되는 것이 바로 춘추 전국시대가 되겠습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개념, 가장 중요한 개념이 하나 등장했습니다. 그래서 꼭 기억해 주세요. 만약에 이런 식으로 나올 겁니다. 이제 다음 지도가 주어지고요. 이러한 시대 상황, 이러한 상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하면 구전제가 등장하였다. 이런 거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한 중요한 것은 이제 경제적인 것들입니다. 이제 철기가 굉장히 많이 보급이 돼요. 그래서 이때 동시에 철제 농기구가 나타나게 되죠. 철제 농기구가 나타나게 되다 보니까 그리고 또한 우경이 시작이 됩니다. 보급이 되기 시작을 하죠. 그러다 보니까 농업 생산력이 늘어나게 되겠죠. 또한 상업도 발달하고 그래서 다양한 화폐들이 등장하게 되고요. 도량형이라고 해서 물건을 재는 그러한 것들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나만의 재산이 생겨나는 것들, 우리가 사유재산이라고 하죠. 그래서 사유재산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점점 발전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모습을 띠게 되는 것. 아까 화폐도 이야기했죠? 다양한 화폐들, 도전, 포전 등등 다양한 화폐들이 등장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춘추 전국시대가 되겠습니다. 중국 역사로 보면 주나라는 뭔가 우리가 정통성이 있고 되게 이상적으로 바라보는 나라라면 실제적으로 중국 사회가 급격하게 성장하는 것은 바로 춘추 전국시대. 아무래도 이러한 경쟁 사회다 보니까 굉장히 급격하게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선은 경제 파트까지 살펴봤습니다. 좀 더 살펴볼까요? 이쪽에 이런 표현 되게 괜찮지 않았나요? 좀 더 살펴볼까요? 되게 찍는 친구 좀 웃어주세요. 표정 밝게. 누군지 모르나? 밝게. 사회 부분으로 한번 넘어가죠. 사회 모습은 어땠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가 되면 능력 중심의 사회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을
이제 인재로 등용하게 됩니다. 이 이전에는 무엇이 되게 중요했었냐면요, 바로 신분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했었습니다. 춤추지 마세요. 죄송합니다. 네, 제가 정말 이러고 있네요. 네. 능력이 있는 사람이 이제 필요해지게 됩니다. 자, 다시 한번 무슨 말이냐면, 자, 지금 5개의 국가가 강력 패권을 두고 싸우고요. 7개의 국가가 패권을 두고 싸우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이제 이 나라를 이끌어 나가는데 필요한 것들이 중요해지게 되죠. 그래서 이제는 신분을 조금 뛰어넘어서 바로 능력 있는 사람들을 끌어들이게 되죠. 그래서 생겨난 것이 제자백가라고 하는 겁니다. 제자백가는 조금 뒤에 선생님 설명을 하도록 하죠. 어쨌든 이렇게 진행이 되고요. 또한 일반 백성의 지위가 향상됩니다. 왜 그러냐면 예전에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일어났을 때는 뭘로 싸웠냐면 전차로 싸웠어요. 전차로 싸웠습니다. 그러니까 말을 타고 돈 있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한 무기를 이끌고 가서 전차를 가지고 평양에서 막 싸운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전쟁을 치른 사람들이 거기에 따른 승리의 보상도 가져가게 되고 국가에서도 그 사람들의 이빨이 셌던 거죠. 하지만 전쟁의 양상이 변하게 되죠. 바로 이제는 그 전차전만이 아니라 이제는 막 성읍에서도 싸우고 늪지에서도 싸우고 하면서 일반 기병과 보병들, 그래서 누가 사람을 더 많이 보유하느냐, 병력의 규모, 그런 것들이 중요해지게 되면서 일반 백성들을 이 전쟁에 끌어들이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전쟁에서 공로가 있게 되고, 공로가 있게 되다 보니까 어때요? 자기네들이 이제 이빨이 조금 쓰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이 시기가 되면서 일반 백성들의 지위가 향상되고 신분보다는 능력이 중요하게 되는 그러한 시기로 돌입하는 것이 춘추 전국시대가 되겠습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사상적으로 이제 이게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인데요. 바로 제자백가라고 하는 게 나타나게 됩니다. 각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들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좀 더 세질까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죠.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죠. 이제는 무엇이 중요해지냐면 전쟁에서 승리하는 게 중요해지게 됩니다.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싸움 기술 이것만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나라 대 나라의 전쟁이라고 하는 건 누가 더 병사를 많이 보유하고 그 병사를 보유하기 위해서 군대 어떻게 만들며 군사 물자는 어떻게 생산할 것이며 그러다 보니까 행정제도를 어떻게 할 것이며 이러한 것들에 대한 고민에 빠지게 되고 그러면서 등장한 것이 다양한 생각을 가진 능력 있는 사람들이 이제 각 나라에서 모집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야 우리가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주장을 하게 되죠. 그래서 대표적인 주장으로 나온 사상들이 있습니다. 바로 첫 번째 육아 사상이죠. 여러분 육아 하면 우리가 누구를 많이 떠오르죠? 그렇죠. 바로 공자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대표자가 공자죠. 공자라고 하는 인물이 무엇을 이제 육아에서는 이제 공자가 대표자인데요. 육아에서는 무엇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면 가족의 그러한 윤리, 가족 윤리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과 예를 강조하면서 가족이 이제 를 바탕으로 해서 사회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육아 사상 공자입니다. 이제 공자의 제자로 이제 누가 있죠? 맹자와 순자가 있죠. 맹자와 순자 이런 사람들도 등장을 합니다. 어쨌든 가족 윤리로 바탕으로 인과 예를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부모님한테 잘하는 게 중요하고 그다음에 나라에서는 부모님 같은 왕 같은 사람에게 잘하는 게 중요하죠. 이와는 조금 다르게 또 등장하는 것이 이 육아에 대해서 비판하는 세력들이 나옵니다. 그게 바로 묵가예요. 처음 들어보는 친구도 아마 있을 텐데요. 묵가의 대표자는 묵자인데요. 묵자가 얘기해서 묵가인데요. 얘는 이 공자를 되게 싫어해요. 그래서 이 가족 윤리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야 가족에서 그 효를 중시하는 거 너희들 가족만을 위한 게 아니냐.
라고 중시하죠. 그래서 얘는 무엇을 강조하냐면 겸애를 강조합니다. 여러분 되게 학생들한테 물어보면 이런 이야기 많이 하죠. 어떤 선생님이 싫니? 그러면 차별하는 선생님이요 이렇게 많이 이야기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국자도 그런 거 되게 싫어했대요. 차별 없는 사랑을 이야기했던 게 바로 이 묵가고 그 개념이 바로 겸애입니다. 차별 없는 사랑을 강조하고요. 상호 부조, 서로 도와야 된다. 사회가 차별 없이 대하고 가족만이 아니라 서로 돕는 그러한 것을 강조하는 게 바로 묵가가 되겠습니다. 선생님 우리 반 학생들한테도 얘기하고 하지만 선생님은 차별 당연히 나쁘죠. 하지만 똑같은 경우는 똑같은 학생을 다르게 차별하는 건 물론 나쁘지만 다른 상황과 다른 조건에서 다르게 대하는 건 괜찮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근데 기본 안에는 기본적으로 사랑과 긍정적인 반응들이 있어야 되겠지만 아무튼 여러분들도 선생님들 차별하지 마세요. 이 선생님은 이래서 좋다는 이래서 싫다는 우리 그런 거 없이 우리 겸해하고 상호 부조하는 그런 세상. 아무튼 평화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자, 다음으로 법과 한번 살펴볼까요? 법과는 쉽죠. 법으로서 강력한 법으로서 통치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이 바로 이 법과입니다. 그래서 군주 리더의 권위를 존중하고 우리가 정한 법을 강력하게 진행해 나가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 사람으로서 대표적으로 상앙이라고 하는 인물이 있죠. 상앙은 이런 이야기를 했다라고 해요. 보면은 지혜로운 자는 법을 만들고 어리석은 자는 제재를 받는데, 그리고 현명한 자는 예를 고치고 불초한 자는 구속을 받는다. 여러분들은 지혜로운 자로서 법을 만드는 사람이 돼야 될까요? 아니면 지금 어리석은 자로 제재를 받으며 살고 있나요? 아무튼 상하는 내가 강력한 법을 중요시하겠습니다. 어느 정도로 중요하게 생각했냐면 이제 왕의 아들이죠. 군주의 아들이었던 태자가 법을 어겼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태자에게 벌을 줘야 된다라고 주장할 정도. 그래야 사회가 안전하게 이루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실제적으로 나중에 이 상황의 도움을 받아서 진나라가 이 전국 시대를 통일을 하게 됩니다. 가장 빠르게 우리가 효과적으로 맛볼 수 있는 그러한 제도라고 볼 수 있죠. 그죠? 왜냐면 우리 어때요? 누군가가 법으로 강력하게 제재하고 때리고 막 하면 말 듣잖아. 그죠? 애들 학생들 우리 지각하면 안 되잖아 이렇게 하면은 어때? 또 지각하죠. 하지만 손가락 자르고 그죠? 귀 잘라내고 그죠? 눈 뽑아내고 하면 우리 지각하겠어요? 안 하겠죠? 아무튼 법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도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도가는 무의자연이에요. 이거 지금 적을까요? 이제 도가로 유명한 사람으로서는 노자와 장자가 있는데요. 그런 내용들이 조금 다르지만 기본적으로는 비슷합니다. 도가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그대로 내비두자라고 하는 거야. 자연스럽게. 그래서 이렇게 법이나 자꾸 이렇게 인위적인 거 말고 자연스럽게 내비두면 이것은 자연스럽게 이 세상이 아름답게 돌아간다라고 주장을 하는 세력들이죠. 그래서 중국인들이 여기에 영향을 받아서 이제 시나 이렇게 방랑하거나 이러한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병가, 명가 등등 많은 사상들이 이 시기에 유행을 하게 되고 우리는 그것을 제자백가라고 부르죠. 여러분들이 제자백가를 통해서 이 각 내용들을 좀 구분하실 줄 아셔야 되고 왜 제자백가가 이때 출연하게 되었는지 우선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사회의 모습들, 이제 일반 백성들이 전쟁 양상이 바뀌면서 성장하게 된 것들, 그다음에 경제가 성장을 하게 된 것들, 이것도 다 이러한 정치적 상황과 맞물렸겠죠. 우리나라가 강해져야 되니까 경쟁을 하면서 중국 사회가 급격하게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 우리가 춘추 전국시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지도와 함께 지도 거기 있는 나라 춘추 5패 정치로 다 외우지 마세요. 단지 그 지도를 보고 여러분들이 춘추 전국시대인 걸 아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지난번보다 수업이 안정화되는 느낌이 좀 들지 않나요? 아무튼
여러분들 오늘도 파이팅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